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이제 경우의 수라는 것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원이죠.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가능성 또는 확률이라는 것을 항상 따지잖아요. 근데 이 확률을 따질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경우의 수를 세는 거고요. 예를 하나 들자면 항상 우리나라 월드컵 나가면 좀 짜증나지만 킹우의 수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16강에 나갈 수 있냐, 경우의 수 항상 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경우의 수를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게 되는데, 우리 수학 과목으로 배우는 거니까요,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하면 실수 없이 정확하게 셀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자, 경우의 수라는 거 말 그대로 어떤 가짓수를 세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시행이라는 것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건들의 가짓수를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주사위 하나를 던지면 여러 사건들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아니면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건을 관찰할 수 있는데, 그 사건들마다의 가짓수를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죠. 짝수가 나오는 사건 그러면은 2, 4, 6 해서 경우의 수가 3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양한 상황에서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빠르게 셀 수 있냐, 이거 공부하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경우의 수들을 셀 겁니다. 이제 배우게 되는 합의 법칙이라든지 또는 곱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다음 시간쯤에는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런 용어도 배우게 되는데, 이 순열조합도 뭔가 엄청나게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경우의 수를 세는 하나의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정 상황을 만족할 때 순열조합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영도 중학교 때도 해보지만 가지치기라고 하죠. 이런 걸 이용해서 세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여사건의 원리 이런 거를 이용해서 여사건 이용해서 세는 방법도 있고요. 중학교 때 살짝씩 다들 해본 경험 있을 겁니다. 여튼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경우의 수를 어떻게 셀 거냐,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할 거냐면, 경우의 수를 셀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연산은 결국 사칙 연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있는데,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고 언제 빼고 나누는 건지를 쌤이 좀 첫날이니까 상세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나중에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생각할 거리도 아닌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거 완전 기초 강의잖아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경우마다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덧셈입니다. 언제 더할 거냐라는 건데, 이거를 굳이 또 이렇게 텍스트로 말씀드리는 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덧셈은 이렇게 하는 거래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표현이 이제 교과서적인 표현인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겹치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사위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얘네들은 겹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는데요. 사건 A는 M만큼 일어나고 사건 B는 N만큼 일어났을 때, 자, 또는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문제 풀 때 또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합의 법칙 더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덧셈으로 끝나는 이 합의 법칙은 아까도 말했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을 때 하는 겁니다. 예시 하나 가볍게 풀어볼게요. 1부터 7까지 적혀있는 숫자가 있다. 이 중에 두 장을 뽑았을 때 그 두 장의 카드의 합이 5의 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 합이 5의 배수야? 그럼 1하고 4 더하면 5, 2하고 3 더하면 5, 3하고 7 더하면 10,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할 건데, 이것들을 막 중구난방 아무렇게나 세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절차를 가지고 차례대로 세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볼 생각이에요. 합이 5일 때와 두 번째, 합이 10일 때. 합이 15일 때는 있을까요? 제일 큰 거 둘이 더해도 13이니까 그런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합이 5일 때와 합이 10일 때로 생각을 할 거고, 합이 5인 경우는 1하고 4를 더할 때죠. 이게 하나의 경우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은요, 2하고 3도 있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합이 10이 되는 경우는 4 더하기 6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4 더하기 6, 아까 3 더하기 7도 있었죠? 사실은 3 더하기 7을 먼저 쓰는 게
순서상 자연스럽죠? 자, 이렇게 해서 총 4가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4가지가 나왔는데요. 결국 이게 2가지고 요게 2가지면서 이 두 사건은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한다라는 게 합의 법칙입니다. 뭐 어려울 건 없고요. 절차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곱의 법칙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중요하고 앞으로 여러분들 경우의 수 공부하실 때 이 곱셈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 경우의 수 잘 세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곱셈이라는 게 어떤 경우는 또 곱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 고난도 풀 수 있는 이런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쌤이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은 곱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는 N만큼 일어나고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사건 B는 N만큼 일어난다 이렇게 써져 있죠. 이 각각의 경우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잇따라 일어나거나 함께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각각의 경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소개팅을 나간다고 해요. 소개팅을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위에 있는 옷이랑 아래에 입는 옷을 다 잘 갖춰 입고 나가야 되잖아요. 안 입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상의를 입으려고 딱 이 벽장을 열어봤더니 제가 이제 셔츠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반팔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민소매 나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 벽장 안에는 이렇게 옷이 3종류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바지도 입으려고 딱 열어봤어요. 바지 열어봤더니 이 바지는 이제 종류가 뭐가 있냐면 트레이닝복이 있고 반바지가 있고 뭐 면바지가 있고 청바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소개팅을 탁 나가려고 옷을 이제 세팅하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룩의 가지수가 상의는 3가지, 하의는 4가지 해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곱하면 자, 이게 12가지 맞아요. 이게 내가 완성할 수 있는 룩의 개수인데 이 3 곱하기 4라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상의, 셔츠, 반팔, 민소매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내가 어떤 옷을 입더라도 바지는 이 4가지를 동등하게 선택할 수 있으면 선생님이 이거는 저만의 용어로 동등하게 선택돼야 된다. 동등성의 원리라고 쌤은 항상 강조하거든요. 앞서 일어난 사건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동등하게 다음 사건도 벌어진다면 그때는 곱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야, 재석아, 너 소개팅 나가는데 민소매에다가 반바지 입으면 너 만나 주겠니?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제한 조건을 걸어주는 거야. 뭔가 안 된다라는 제한 조건 걸어주게 되면 더 이상은 이렇게 풀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위에 셔츠 입었을 때는 바지 4가지, 반팔티 입었을 때도 바지 4가지지만 민소매 입었을 때는 반바지가 안 되니까 3가지만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건 A의 경우의 수,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동등하게 사건 B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곱셈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곱셈을 하면 안 되면 어떻게 푸는 거냐? 이 사건 A의 각각의 경우별로 케이스 분류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셔츠 입었을 때 4가지, 반팔 입었을 때 4가지, 민소매 입었을 땐 3가지 해가지고 4, 4, 3을 더한다는 거.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고 이 곱셈을 할 수 있냐 없냐 이 판단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수학 문제로서 하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아주 기본적인 색칠하기 문제인데 이거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요. 자, 우리 A, B, C, D에다가 물감 색칠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A에 칠할 수 있는 건 4가지 맞죠? B에 칠할 수 있는 것도 3가지 맞죠? C에 칠할 수 있는 거는 A에 칠했던 거 빼고 칠하면 되니까 3가지. 여기까지는 다 잘 대답해요. 근데 여러분 D에 칠할 수 있는 거 이거 몇 가지일까요? 그럼 어떤 친구들은 요거 2개를 피해야 되니까 2가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쌤 BC가 같은 색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D에다가는 3가지를 칠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D에 뭔가를 색칠하려고 하는데 앞서 일어난 사건 B와 C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에 따라 이 D에 색칠하는 가지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이건 동등성이 깨진 거고 곱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곱셈으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초보 때 왜 이거 곱하기로 못 푸나요?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제 설명을 잘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곱셈이 안 된다면 앞선 사건의 케이스대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 지금 제가 이 D가 고민된 이유가 뭐냐면 B랑 C랑 같은 색이냐 아니면 B랑 C랑 다른 색이냐 이것 때문에 고민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해가지고 A, B, C, D 이런 식으로 출발하는 거야. 그러면은 A에 칠할 수 있는 거 4가지, B에 칠할 수 있는 거 3가지고요. C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일까요? 한번 대답해 주세요. C에 칠할 수 있는 거는 1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B에 칠했던 거 그대로 칠해야 되니까 이건 1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D에 칠할 수 있는 거는 얘네 둘이 같은 색이니까 여기는 3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36가지가 되는 거고요. B랑 C랑 다른 경우 해볼게요. 여기 4가지, 여기 3가지. 자, C는요, A랑 달라야 되고 B랑도 달라야 되니까 2가지예요. 그리고 D는요, 얘네 둘이 다른 색이니까 역시 2가지예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16에다가 3, 48가지 해서 둘이 이제 더하는 거죠. 둘이 더하게 되면 84가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한다는 거 꼭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거 초보기 때문에 이 1가지가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서로 다른 4개의 색을요 제가 기억년, 디귿, 리을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이 4가지라는 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칠할 수 있다 이 뜻이잖아요. 이 3가지라는 건 만약에 A에 기역을 칠하면 여기다가는 니은, 디귿, 리을을 칠할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 다음 요 1가지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는 B, C가 같은 경우를 보고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B에다가 니은을 칠하면 C에다가도 자동으로 니은을 칠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다 니은 칠하면 여기도 자동으로 니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가지예요. 이 가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만약에 디귿이다. B가 디귿이면 C도 디귿, 얘가 리을이면 얘도 리을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3가지는 뭘까요? 그럼 여기에 기역을 칠했고 여기 니은을 칠하면 여기다가는 디귿, 리을 되지만 기역도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얘랑 얘는 이웃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기역, 디귿, 리을 해서 역시 3가지의 가지수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 수형도 이거 어떻게 보면 수형도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뺄셈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뺄셈은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데요.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우리 중학교 때도 이제 적어도라는 이런 말 나오면 뺄셈 많이 해봤을 거예요. 여사건의 원리는 뭐냐면은 이 여라는 게 뭐냐면은 나머지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사건 말고 그 반대 사건. 차라리 이렇게 쓸게요. 반대 사건. 반대 사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사위를 2개 던져서 눈의 합이 10 이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러면 11, 12, 13, 14 막 셀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막 세는 것보다는 그 반대 사건을 세가지고 전체에서 빼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거야. 이거 반대 사건, 여사건은 뭐겠습니까? 10보다 크다죠. 두 수의 합이요. 그럼 뭐밖에 없냐면 5, 6이랑 6, 5랑 그 다음에 6, 6 이렇게 3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전체의 경우의 수, 주사위 2개 던지면 36가지잖아요. 그 36가지에서 이 3가지를 빼고 나면 나머지 모든 경우는 10 이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바로 뺄셈을 못해요. 33이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뺄셈 하는 경우다. 반대 사건 셀 때. 그 다음에 중복 제거할 때도 뺄셈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요.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또는이 나오면 아까 합의 법칙 생각했었는데요. 첫 번째 2의 배수 몇 개입니까? 50개. 두 번째 5의 배수 몇 개예요? 20개예요. 그럼 답이 70개인가요? 아니죠. 아까 합의 법칙에서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을 때였고요.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바로 10의 배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10의 배수도 한 번은 세줘야 될 것 같고요. 10의 배수는 10개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찾고 있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그러면 50 더하기 20 한 다음에 당연히 10은 한번 빼줘야겠죠. 이 정도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뭔가 형식화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뺄셈은 요럴 때 하는 거다. 중복 제거할 때 뺄셈을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뭐 아주 쉬운 예시. 주사위 3개를 던져서 수의 곱이 짝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사위가 3개예요. 서로 다른 주사위예요. 그럼 1번 주사위, 2번 주사위, 3번 주사위가 있는데 이 주사위를 딱 던져서 나오는 눈에 곱이 짝수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짝수, 짝수, 짝수도 있고 짝수, 짝수, 홀수도 있고 벌써 많아요. 엄청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는 반대 사건, 여사건으로 풀어보자. 곱이 짝수가 안 되는 모습은 뭐밖에 없죠? 홀수, 홀수, 홀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이걸 빼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곱하기 6이죠? 216에서 6의 세제곱에서 홀수, 홀수, 홀수는 세 가지니까 얼마? 3의 세제곱, 27을 빼자는 거죠. 그래서 216에서 27을 빼게 되면 189 맞습니까? 189 네, 맞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셀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나눗셈은요 중복 제거할 때 쓰는 거랍니다. 우리 경우의 수에서 나눗셈 할 때는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경우의 수를 쫙 세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하나 이렇게 써봤는데 쓰고 보니 이렇다는 거야. 쓰고 보니까 이 첫 번째 케이스하고 요 마지막 케이스가 똑같은 케이스였던 거예요. 그리고 요 두 번째 케이스랑 여기 밑에 있는 케이스가 똑같은 케이스. 이런 식으로 서로 같은 게 만약에 2개씩 나왔다? 그러면은 이 전체 경우의 수를 2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바로 내가 찾는 정확한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복 제거할 때 나눗셈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아주 좀 형식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본기를 잘 갖추셔야 되고 다음 강의에서 좀 다양한 문제로 한번 활용법을 보여드릴게요.